민주당에서 강행하고자 하는 민주유공자법이 여야 사이의 논란입니다. 정무위로 가보겠습니다. 이한열, 박종철, 전태일 이런 분들 우리가 반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대상이 911건인데 하면 국민들한테 오늘 리스트를 다 밝히려고 해요. 어떻게 이런 분들이 민주화 유공자 심사 대상에 들어갑니까? 그냥 무턱대고 900 몇 건의 그 리스트 올라간 사람들 다 유공자로 지정하는 법이다. 이런 허위 사실을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법안 좀 보세요, 법안을.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사람을 유공자로 지정해서 특혜를 주자라는 혜택을 주자라는 법안인데 여야 사이의 이견이 분명합니다. 여당에서는 운동권 특혜 상습법 혹은 셀프 유공자법 내지는 가짜 유공자법이라고 반발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유가족과 가족들까지 예우하자라는 취지다라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유공자법, 국민의힘에서는요. 운동권 세력들이 대대손손 기득권을 누리려 만든 운동권 특혜상습법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민주당이 시종일관 오해를 받는 건 운동권 전당이다. 86세대라고 일컫는 것은 80년대 당시 60년대생들을 중심으로 했던 운동권 정치인들이 지금도 민주당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비판 아닙니까? 예. 근데 시간이 꽤 오래 지났죠.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을 위해서 충분하게 예우하고 보상할 수 있는 법률안들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고 또 지난해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여기에 대한 평가들이 상당 부분 진전이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야 간의 논의도 없는 상태 속에서 일방적으로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들까지 담아내는 법을 일방 처리 통과시키는 것, 총선 앞두고 민주당이 셀프 민주화 운동을 본인들의 입장에 맞춰서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한다, 이런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이 현재를 있기까지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신 분들의 노력도 존중하고 또 현재를 있기까지 만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목들을 우리가 존중하기 위한 법안들이 필요할 텐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인들이 해왔던 역사만을 강조하면서 여기에 특혜를 주고자 하는 법, 국민적 동의가 얻기 어려울 거라 보고 어제 정무위 통과 이후 본회의 최종 처리 과정에서 국민적 여론, 난관에 분명히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뭐 다투면 결론은 안 날 것 같은 김영주 의원님 아쉬운 점은 민주당이 스스로 이건 셀프 보상법이 아니다라고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당을 설득하고 여당과의 타협을 통해서 찬찬히 국민들의 동의까지 구해가면서 정상적으로 통과를 시키면 오히려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텐데 마치 검수완박 법안 통과시킬 때처럼 안건조정위를 또 동원해서 일방 처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언가 국민적 사이에 일부에서 의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운동권 세력을 셀프 보상하려 하는 것을 왜 이렇게 빨리 일방적으로 하려 하느냐라는 오해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예컨대 난민전 사건이나 동일대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북과의 내통했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하고 민주당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보훈부가 다 심사를 하게 되고 통과를 해야만 된다는데 실제 문제는 뭐냐면 각 정부마다 어떤 정부가 들었느냐에 따라서 보훈부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지난번 문재인 정부의 보훈부는 굉장히 거의 친북 활동을 한 사람들조차도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조선공산당 가입자들조차도 역사적으로 어떤 민족주의자 이렇게 포괄적으로 인식하는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격돌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김진 앵커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부분은 역사의 문제 또 아직까지 남북 분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순수하게 민주화 운동 말하자면 희생자들 중에서 예외로 보상 안 되는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보상해 주는 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이제 쟁점된 지점에 대해서는 핀셋으로 조금 더 조정과 공론화가 필요했는데 민주당이 조금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선심스러운 말하자면 법 개정처럼 보여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문제를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이 민주화 유공자법 이 문제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지금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논쟁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 지금 김종민 의원도 설명을 했고 김영주 의원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민주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로서 사회적 합의가 확실하게 이루어진 그 사회적 합의를 뭘로 확인할 거냐? 국가보훈부의 보훈심사를 통과한 사람만 이렇게 좀 좁혀놨단 말이에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적으로 그 이상의 법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것이 현재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걱정하는 그런 것들을 다 담아냈다고 생각하죠. 자, 지금 이름 나왔어요.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 이런 분들을 지금 우리가 이 논쟁 때문에 예우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구더기 모서 장못당 군다고 예를 들어서 지금 도저히 그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정부의 기준이 의원님 말씀대로 좀 들쭉날쭉해가지고 통과될 수 있다고 쳐요. 그러나 사회적 합의라는 거, 대한민국 국민의 집단 지성이라는 것은 그걸 다 걸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박종철 열사나 이한열 열사 이런 분들의 가족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까지 민주화 유공자 대우는 잘 아시다시피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두 가지에만 지금 국한돼 있고 나머지는 못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60 항쟁 때 기여했던 그런 분들도 빨리 시간이 더 가기 전에 해야 된다라고 오랜 논쟁을 해온 것인데 그래서 그 여권의 걱정도 다 담아서 민주당에서 법률을 그렇게 안전장치를 다 두고 하도록 이렇게 한 것이니 저는 이것을 이번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갑작스럽게 뭘 추진한다라고 하는 그런 총선용 프레임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들의 존엄한 삶을 존중하고 그 가족들이 더 이상 늦지 않도록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을 어떤 보상이나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성숙한 사회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자, 박수현 수석님의 의견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박수현 수석님 같은 분이 원내로 들어와서 진정성 있게 설득한다면 절차적 정당성 논란도 좀 덜 일 것 같다는 생각을 방금 그럼요. 해봤습니다. 그런 노력도 당연히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